용산 사업 실패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롯데관광개발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증시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 들어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같은 기간과 같은 4.4%였고 기아차는 작년 동기보다 0.44%포인트 감소한 3.5%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과다 책정 사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산업은행이 다이렉트 예금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수시 입출 금식 온라인 예금 금리를 3.05에서 2.5%로 대폭 낮췄고 정기 예금 금리도 기존 3.65%에서 3.4%로 인하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알뜰폰 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 알뜰폰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됩니다. 홈플러스가 상반기 진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적 유통망과 자금력을 무기로 빠르게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순서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현재 코스피가 197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540선으로 다시 좀 내려앉아서 오늘 톡톡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증시에 대한 정리부터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13.3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0.67% 비교적 큰 폭인데요. 1973선까지 쭉 밀려났습니다. 네,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상당히 많이 팔았죠. 3,100억 원어치를 팔면서 증시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개인이 2,285억으로 적극적인 순매수로 증시를 방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입니다. 5.79포인트가 빠지면서 550선을 살짝 내줬습니다. 549선으로 밀렸고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5% 넘게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4.5원이 오르면서 1,114.8원으로 요 근래 들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재식 팀장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키프로스의 뱅크런 불안감, 과연 유로존 위기가 재점화되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최희승 차장과 함께 애플의 반격대, 삼성전자의 대결, 과연 삼성전자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인지, 또 IT 부품주들의 조정, 과연 단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내수주의 상대적 약진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장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 대형주 하락이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 키프로스의 구제 금융 관련해서 유로존의 고통 분담금 요구가 피그스에도 적용될까 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이 대체로 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형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팔아치우면서 수급적인 면,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밸런스가 약간 좀 깨어져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키프로스 관련 소식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대한 그 소식의 내용과 우려감 자세히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지난 16일 날 회의를 마치고 키프로스에 대해서 100억 유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로존이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는 9.9%, 그 미만에는 7.7%를 각각 과세를 한다는 이런 금융 조건의 내용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 예금 가입자의 일부가 이제 몰수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일단 키프로스의 총 680억 유로 예금 중에 30%는 러시아를 포함한 비유로권 국가의 조세피 목적이라고 합니다. 향후 이제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 은행 예금자에 대한 손실의 부담을 요구할 경우
이를 우려한 재정, 피그스 국가의 예금자들의 뱅크런 우려를 걱정하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민간 고통 분담금 요구는 오늘 그 유럽 그 퀴프로스시가 의회가 승인하게 되면 19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렇게 자세한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바가 크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금을 좀 피해 보려고 예금을 했던 예금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만약 이런 조건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여파가 상당히 클 텐데요. 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예금자라고 이제 했지만 결국 채권자들에게 이제 얘기되는 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리스에게 적용된 헤어컷이 대출원금 탕감이라든지 이런 헤어컷이 있었는데 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채권 가격 상승 영향인 것 같고 주식 가격 하락, 위험자산 통화, 그리고 유로존 통화 약세, 그리고 글로벌 안전자 선호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단 20이라든지 유로존이죠. 유로존이 그 키프로스라든지 그 스페인 큰 소국가 대국 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피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 신뢰감을 심어줄 때까지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 좀 이렇게 흔들림이 좀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여전히 쭉 좀 슬금슬금 밀려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갤럭시 S4 발표하면서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움직임을 기댔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제가 4월 말이나 한 5월 초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그 즈음해서는 다시금 좀 상승세로 반전이 가능할까요? 일단 기존에 S 주전 3 등 이렇게 발표하면서 약간 이제 먼저 선 반영하고 발표 직후에는 좀 더 하락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일단 4월 첫째 주에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1분기 실적 이상인 2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 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국 물을 1분기 파는 상황이 돼서 대표주가 되는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저 입장에서는 다른 IT 못지않게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수급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좀 저가 매수를 대응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신 말씀을 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 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가 10포인트 전후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일부 차익 실현할 부분이 있다면 현금 확보도 일단 대처를 해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일부 현금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경기 방어 업종에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고객 입장에서 경기 방어 업종을 지금 보유 중이라면 그냥 여전히 홀딩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모멘텀에 따른 그 종목보다는 실적이 진짜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계속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상황에 좀 놓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지나친 욕심은 자제하고 차익을 좀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언 등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관찰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략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이슈로 보는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간략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이제 애플이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하락세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애플의 반격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속적인 하락인가 이 부분이 좀 오늘의 이슈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이슈와 더불어서 IT 부품주들이 지금 단기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IT 스마트폰 관련 기기들 부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단은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세코닉스, 파트론, 뭐 RF텍, 비아트론이나 SFA,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IT 부품 대장주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하락과 상대적으로 이제 내수주들의 약진이 좀 돋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이 예를 들자면 농심, 오뚜기, 이런 음식료 관련 업종, 그리고 신세계나 현대 홈쇼핑 같은 이제 유통 관련 업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주가가 2% 상승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 또 대형주 약세에 밀려서 좀 적지 않은 보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해서 애플이 어느 정도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진단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미국 내 시총 2위인 애플이 오랜만에 한 2.58%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갤럭시 S4의 혁신성이 호평과 혹평이 지금 혼재된 가운데 오히려 지금 애플이 그동안에 이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아이폰 5가 또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그 문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 대규모 매도가 지금 출회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 상당히 좀 많은 하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33,000원, 4,000원 정도 빠져서 144만 원대 중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2평까지 지금 하락 근처까지 지금 하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갤럭시 S4 관련해서 뭐 혁신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떠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121선 부분에서는 좀 매수 관점 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애플이 뭐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는 지금까지는 기대입니다.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갤럭시 S4의 그 판매 목표량을 올해 한 1억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수치라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의 최근에 외국인 매물과 더불어서 하락한 부분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 1억대 판매.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지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한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이제 급락 나오면서 1월 말부터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150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그러한 흐름들이 121선 타고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삼성전자 지금 같은 뭐 저력과 추세라면 이번에 1억대 판매는 아마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감이 좀 있고요. 그런 실적이 받침된다면 주가는 다시금 좀 강세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목표가 손절가 등등을 잡아볼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뭐 삼성전자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삼성전자가 뭐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144만 원대 중반인데 한 143만 원 정도 121선 부근까지 만약에 접근한다 그러면 143만 원 정도 매수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2만 원입니다. 152만 원 부분은 21선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선 돌파해서 통과 이후에 뭐 재차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21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1선 이탈하고 1월 말 저점 이탈 수준인 137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잡은 상당히 좀 짧게 목표가, 손절가 등을 잡아주셨습니다. 갤럭시 S4 관련해서 이제 효과가 증시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다지 크진 않았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진단이 됩니다. IT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조정세는 좀 단기에 그칠까요? 지금 IT 부품 관련주들 지금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는 지금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중에 오늘 그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IT 부품주가 되겠죠. 단기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녁 때 이제 실질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아마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만약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그런 매수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올해 시장은 코스닥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는 계속해서 좀 아랫부분에선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은 종목별로 매수하려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IT 부품주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전방 전자산업을 하는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는 부품 업체들의 단기 하락이 좀 돋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짚어드렸다시피 세코닉스라던가 파트론, RF텍, 덕산하이메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최근에 너무 좀 많이 올랐죠, 사실은. 예, 그런 피로감이 좀 누적된 부분. 그리고 나스닥이 장중에 급락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한 것 같고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다시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간다 그랬을 때는 역시나 IT 부품주 쪽의 반등이 없이는 코스닥 그 지수의 반등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반등이 나올 때는 IT 부품주 쪽에서부터 시작이 다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섹터 안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디를 꼽습니까? 네, 일단 스마트 기기 부품주 중에 SFA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S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패널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LG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TV가 양산이 이제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OLED TV가 조금은 좀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올해 만약에 그 삼성에서 이제 올해는 OLED TV의 이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동사에 이제 패널을 납품하는 SFA의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패널 납품하는 SFA 항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가격대는 지금 현재 SFA가 네, 6만 원이 지금 현재 깨진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6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6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5천 원이면은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수준에서 6만 5천 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없었다. 그 고점 영역대다라고 판단이 돼서 6만 5천 원에서는 일단은 한번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5만 9천 원 짧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9천 원이면 21선 이탈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매수해서 5만 9천 원 이탈하면은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은 좀 빠져나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6만 원, 6만 원 선 아래에서는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자. 하지만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수주들의 상대적인 약세. 자,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네, 오늘 역시나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제 내수 관련주들, 소비재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이제 농심, 오뚜기와 같은 이제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신세계, 현대, 홈쇼핑 이런 이제 유통 관련 업체들까지 내수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점차 이제 2분기부터는 음식료의 소비량이 좀 늘어나는 성수기를 좀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내수 관련주들은 단순히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부각이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계절적인 성수기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내수들의 상대적 약진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 안에서도 더욱더 돋보이는 종목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빙그레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북경 쪽에 그 바나나 맛 우유가 이제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뭐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뭐 바나나 맛 우유가 좀 상당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올해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경하고 상해에만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청도라던가 뭐 다른 그 대도시들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매출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는 동사의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올해 가장 좀 좋은 그 기폭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영업이익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조금씩 아무래도 이제 빙그레가 음식료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 2분기부터는 그런 이제 소비량이 좀 더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그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오늘 양봉이 뜨다가 지금 다시 음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21선 부근까지 딱 붙었다가 다시 반등해줬다가 지금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해봐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빙그레 우유의 그 바나나 맛 우유가 중국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게 북경과 상해 그 대도시 위주로만 일단 시장에 진입을 했을 뿐 아직 그 전국적으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는 저 처음 들었는데 그럼 이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대에도 좀 상당히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에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은 아니지만 오늘 십자형 캔들이 뜨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21선 부근 13만 1,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매수 가격으로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4,000원, 200일선 볼린저 밴드 상단 그 이상에서는 뭐 사실은 뭐 더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상 14만 4,000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만 3,000원으로 61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나나 우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빙그레에 대해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 그리고 전망과 전략을 알아보는 이번 주 예감 시간입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여전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1970선까지 좀 위협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첫날부터 이래가지고 힘은 좀 빠진데요. 자, 이번 한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사실상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해외 그 대외적 이벤트 등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분명히 집중하셔야 될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 FOMC 회의를 정례 회의를 좀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이번 회의에서 바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시캐스터 협상 여전히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주택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경제 지표의 호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벤트뿐만 아니라 좀 이번 주에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좀 먼저 체크하시고 또 각국의 정책 모멘텀 그리고 대외 변수들도 짚어보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과 종료 여부, 그 점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통화정책 결정하는 그 FOMC 회의를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FOMC 회의는 최근 미국의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고용과 소비, 주택시장 지표 모두가 지금 개선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아무래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방준비위원회가 지금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꿀지 여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크게 좀 정책 기조를 바꿀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그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난달 회의 청문회에서도 버냉키 의장 역시도 아직은 양적 완화의 혜택이 비용을 아직 상회한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중단 가능성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 경제 자체는 고용과 그 소비 모든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인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FRB 내부에서도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좀 당장이 그 종료가 되진 않더라도 종료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번 회의에서 시사를 한다면은 이런 증시는 이런 신호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를 꼼꼼히 잘 챙겨야겠고요. 자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시퀘스터 협상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택 지표에 관한 전망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4차례 방문을 하면서 이게 시퀘스터에 관한 협상을 좀 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 주도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분야별로 재정 적자 감축안을 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여전히 양측의 견해차가 높은 지금 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협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좀 미리 예측을 하셔서 미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래를 뭐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오바마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오바마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경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오바마에게 지금 현재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공화당은 지금까지 정부 지출을 좀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지만은 정작 월가에서는 이런 반응을 좀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월가와 공화당이 조금 한통속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이나 그 수조 달러를 시장에 푼 오바마가 오히려 지금 월가 쪽에서는 더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퀘스터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분명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시간이 끌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그 증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게 시간을 끌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이 분명한 걸림돌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분명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셔서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 주택 시장의 뭐 주택 착공이라든지 가격 지수, 기존 주택 판매 등 같은 각종 이제 주택 지표들을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이 주택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지난주 건설 부분에서의 무려 이제 3만 8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등의 이제 고용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소비도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미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에 그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그 뉴욕 증시의 그 다우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증시에도 분명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재료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에 발표될 주택 지표 분명히 확인하셔서 증시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증시 흐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참고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이게 대회 이벤트가 조금 이번 주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잊혀지기 쉬웠던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실적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냉철한 시각은 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증시는 분명히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의 대외 변수로 인해서 지금의 지수가 좀 밀리는 양상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계속 기대를 해보겠는데 문제는 기업의 실적으로 인한 그 속에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정점을 좀 통과하는 그런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되는 이제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문제에도 이게 4분기에서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견조하게 좀 나와준다면은 실적을 누르고 있는 실적 부진 그 우려감으로 어떠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관심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모든 각국의 새 정부들이 출범하면서 이제 정책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보셔도 이제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각 부처의 업무들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그 통화
통화 완화 정책과 중국의 리커창 체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그리고 미국 역시도 재정 협상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이 잠깐 쉬어가는 시점입니다. 실적 시즌이 약간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 모멘텀이다. 그래서 각국에 전해지는 정책 기조 변화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요즘 같은 장세에서 분명한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국지적 이제 지리적 여건상의 북한과 좀 대치되는 그런 긴장 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지금 일시적인 조정으로만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저는 이런 상황 속이면서도 한 번 더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과 협상 채널이 지금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속적인 알게 모르게 눌리는 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단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파국보다는 대화 협상을 통한 이제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겠지만은 그때까지 국내 증시는 좋은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상승에 좀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그 대외 변수에 대한 소식도 늘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코스피 지수대가 점점 이제 뭐 1970선을 지금은 간신히 또 1969선으로 빠졌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은 1960선대로 지금 밀려나는 모습인데 자,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밴드대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수급 구조상 오늘 같은 하락 지수의 조정이 내일 하루도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좀 무게를 실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1950선에서 단순히 마디 지수가 아니라 1950선에서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이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변화를 줄지도 좀 변수긴 하지만은 일단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950선까지는 조금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일단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더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시장 상황에 전체적으로 너무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조금 발빠르게 좀 시장 상황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하셔서 시장 참여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은 조금 적극적인로 이제 시장 상황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셔서 좀 이제 추세적인 반등의 신호가 다시 한번 나타날 때 시장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감 전략은 물론이고요. 자, 이번 한 주 좀 성공적으로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상향 조정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맞는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지수가 밀리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 키프로스 구제금융 소식에 좀 뱅크런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한몫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뱅가드 역시도 한국 주식 청산을 위해 설정된 그 지수의 유동 비율 변동도 오늘자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물량 부담에 역시 가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1950포인트를 저점으로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보수적인 증시 흐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신뢰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받는다면 매수한다는 그런 그 전략으로 시장에 참여하신다면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 등을 감안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기는 좀 어려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은 좀 길게 본다면 지금 최근 달러 강세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저평가된 상황에 있는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금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안전한 투자를 물론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세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이번 주 좀 대형주의 반등이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진 만큼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반등을 넘어선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제한된 대형주보다는 그 대안으로 그 내수와 서비스 관련된 코스닥 쪽에서의 강세 현상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만큼 이번 주도 역시 코스닥의 흐름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조정이 좀 진입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격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반등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일장까지는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셨다가 반등 신호를 좀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좀 살펴봐 드리자면은 최근에 낙폭을 키웠던 업종들이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그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증시의 낙폭과대 업종이나 종목을 그런 좀 가격적 메리트만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와 그 증시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 업종이나 종목을 찾아내는 게 좀 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 글로벌 경제 트렌드는 이미 소비 부분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음식료와 의복,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이제 삶의 질 서비스를 높이는 방송 서비스나 영화 관련 업종들도 물론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좀 최근 강세를 띄었던 IT, 그 중에서도 갤럭시 S4 관련된 이제 물량들은 지금 그런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실적에 의한 차별화된 흐름이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한 이런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도 이번 주에 해보시면 좀 괜찮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 지금 시장상이 좋지 않은 만큼 한국가스공사를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이탈리아 국영회사인 그 에니라는 회사에서 모잠비크의 가스 전 지분을 20%를 죄송합니다. 중국의 페트로차이나에 지금 지분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비용이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다면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10%의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0%를 넘겼는데 4억 6천억이면 10%면 2조 3천억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사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 분명히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지금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페트로차이나가 그 지분을 인수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 전환 측면에서 세일가스 쪽의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가스공사의 세일가스 성장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부터 조금 괜찮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비율을 10% 정도, 그 기간을 1개월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 자체가 주봉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이평들이 다시 한번 수렴했다 발산하는 구간에 있고, 최근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상승 추세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 이편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따라서 추세 매매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좀 상승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종목 추천을 한번 드려봤고, 일단 그 전 고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8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지금 하락 추세 전 저점이었던 6만 5천 원까지 좀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보수적으로 6만 8천 원 정도 잡고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큰 손해 없이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국가스공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등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은요, 현금이 35%입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가 20%, 디지텍 시스템이 15%로 편입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이 각 10%씩 나뉘어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놓고 보면요, 현재 자화전자가 19.1%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목표 또 손절가 상향 조정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19.1% 수익입니다. 차바이오엔도 18.6% 올라 있고요. 디지텍 시스템이 좀 빠져 있네요. 마이너스 2.6. 그 밖에 한국타이어까지도 모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이 올라 있는 자화전자,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이 디지텍 시스템이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화전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때 추천드렸을 당시에도 이게 이제 추세적 이 밴드 흐름 후에는 항상 이제 상승 흐름을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던 타이밍이 그 밴드 상단이었는데 상단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화전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S4가 출시되면서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화전자는 계속적으로 그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격대가 좀 만족스럽긴 하지만은 좀 더 보유를 하셔서 좀 손절가 자체를 21,500원 정도로 이제 좀 상향 조정하셔서 익절이 되겠죠.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24,000원으로 목표가 역시도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디지텍 시스템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의한 차별화된 흐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하락의 이유가 4분기 실적이 좀 우려스러웠다는 점인데 1분기 실적 역시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을 좀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해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처리하셨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잘 흘러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AS라기보다는 좀 한국 타이어 역시도 지금 계속적인 그 중국 쪽의 수요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바이오주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더 큰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를 쭉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S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이제 한국가스공사까지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는데요. 자 그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광호 팀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의 동성제약이 2.3%나 오르면서 왕관을 썼습니다. 대한전선은 마이너스 5% 손실로 손절가 이탈했고요. KG니시스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뉴프렉스가 마이너스 6.4% 손실이 큽니다. 그 밖에 LB세미콘도 약과 제자리 걸음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1등이자 매주 월요일 관심 종목 선정해 주시는 동양증권 계양지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하겠습니다. 동성제약이 이 상승을 계속하면서 오늘 왕관을 쓴 종목이 됐는데요. 자, 앞으로 이 동성제약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모양이 좋았어요.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오늘 3% 정도 빠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 달면서 밀려서 끝났고요. 그나마 좀 싸게 선침해를 해드려가지고 2% 정도 플러스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성제약이라는 하나의 개별 주식보다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주식이 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1.8% 정도 코스닥이 밀리면서 544포인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좋았었던 위로 솟아 있었던 주식들이 크게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투자자분들도 만약에 수익권이 있었던 반도체 주식 혹은 메모리 주식 혹은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있으시면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동성제약 역시 플러스가 나 있긴 하지만은 일단 수급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57,000원 정도 지금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일단 오늘 반대로 외국인들이 7만 원 정도 플러스 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은 지금 밑꼬리가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보유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홀딩, 신규 진입은 자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금요일 추천 종목으로는 JNK 히터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을 설정하게 된 이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만약에 코스닥 장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다가 음봉으로 세게 밀려버리면은 올랐던 주식들이 좀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거나 혹은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잡았던 주식들은 지금 이미 마이너스권에 있으실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놓는 게 일단 오늘 장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 기관에서도 11,000주 정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서 매수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정거점 부근인 12,600원 정도, 손절가로는 11,00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동성제약에 이어서 한 주간 수익률 노려볼 만한 목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JNK라고 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이번 동성제약이랑 그 JNK 지금 막 차트를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집중해서 보다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제약은 수익이 난 보신 분들이시라면 일단은 조금은 좀 버텨볼 수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는 좀 매수를 자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추천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동성제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이제 뭐 버블비라는 그 염색약에 대한 그 시장성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성분은 같지만 좀 더 이제 뭐 약을 이렇게 만들 때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판관비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저가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그런 제품들도 생산을 해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발모제 시장에서도 동성제약이 이제 뭐 대표적인 현대약품의 그 뭐 약과 똑같은 제품을 좀 더 저가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팔아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는 전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레포트를 보면서 그 지금 아나운서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장에 대한 판단은 네. 이미 저희식으로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라든지 회사에 좀 맡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성을 주식하는 데 있어서 물론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추천드릴 때 논리 자체도 동성제약이 어떻게 갈 것이냐는 판단이 가장 중요했지 이 종목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리라는 혹은 버블비라는 게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이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그 즉시 좀 팔아버려야 한다는 게 일단 주식하시는데 손절에 대한 의미를 가장 두는 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저가 시장에 대해서 동성제에 밀릴 수가 있다라는 시장 우려는 나오진 않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꼼꼼히 잘 살펴서 탄력있게 대응을 해야겠군요. 네, 자,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게 증시에서 상당히 이제 속썩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저한테는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구조조정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착실하게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이제 처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들이 여전히 있는 종목임에도 증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움직임이 저도 좀 잘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자, 대한전선이 추천받은 이후로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 대한전선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좀 이해가 좀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3조 정도 나왔었고 작년에는 한 2조 정도로 지금 현재 나온 걸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 2조도 이렇게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그동안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자회사에 대한 그런 리스크, 자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 순손실로 좀 잡히면서 손실 규모가 좀 커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줄은 부분은 자회사를 이제 다 떨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많은 자회사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순손실이 좀 많이 나온 그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도 사실 수주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작년 대비 주가로 불과 1년 전으로 갔을 때 대비 주가도 한 3분의 1 정도 너무나 많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감자가 된 이후에 사실 3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가 된 물량 자체가 4,300원에 3,800원 정도가 유상증자 물량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 정도라는 거는 사실 신규로 받은 유상증자 물량 그 시총보다도 한참 아래인 가격. 그래서 너무나 지금 좀 기업이 회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주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가격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 손절가 이탈을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V자 반등이나 U자 반등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 좀 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900원으로 이제 손절가를 좀 하향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가격도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싶은 사실 가격이 있지만 지금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지금 리스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실 실적이 지금 발표가 지금 현재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 감사 보고서도 이미 제출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진다는 그런 대한전선 홈페이지를 좀 가본다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은 10조 이상, 영업이익은 5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 목표를 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기사가 홈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래저래 좀 너무나 좀 과한 하락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000원 부분에서는 좀 강한 반응이 나올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탈을 할 수 있을지라도 2,900원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유상증자 받은 그 개인 투자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손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물량의 집중적인 손절 탓에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정리해볼 만한 뭐 자산들이 강남 쪽에 터미널 부지도 있고 이래저래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반등할 여지는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시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추천하셨던 대한전선에 대한 AS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1970선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